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는 점을 의원님들하고 함께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뉴스톱10이 선정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도 일본의 맛보복 말하지만 그리고 연예인의 불똥이 튄 한일 간의 무역전쟁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정부도 이렇게 일본의 맛보복도 고려하겠다. 강경 대응에 대해서 첫 언급이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한일 갈등이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경제 사령탑의 얘기니까 좀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어제까지는 무대응이 전략이라고 했단 말이죠.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일본의 반응, 어떤 공세의 정도에 따라서 정부의 반응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모든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걱정되는 상황은 뭐냐면 과연 우리 정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일본은 지금 나름대로 치밀한 준비를 거쳐서 치고 들어오는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가 그렇게 많은 카드를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면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나와서는 그 이상의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제 청와대 발언,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들을 보면 과연 어떤 통일된 전략을 가지고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지 그때그때 여론 반응이라든지 이거를 보고 그냥 순간적인 대응인지 그게 제가 지금 개운치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참 정부의 입장이 뭔지가 궁금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아베 정부가 나쁜 거 다 압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그거 일본 아베 총리 두둔한 사람 없어요. 다 아는데 문제는 이걸 아베 나쁘다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국제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잘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글쎄요. 과연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수진 부장. 경제 사령탑이 맞불을 놓겠다는 말이 의미심장한데 그러면 우리가 꺼낼 카드가 있는지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대응할 어떤 카드, 우리가 보복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 이걸 놓고 상응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200대 소재 부품 기술 분야 200개 중에서 우리가 특허 최고 기술을 보유한 게 단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 스마트폰, TV 제조 이걸로 굉장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이 세 가지의 핵심 부품은 일본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지금 수출을 막으면 우리가 이거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과연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저렇게 하는 것이 능사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글쎄요. 말만 이러면 안 될 텐데요. 이게 다 우리 국익에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엄중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참여 선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노림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는 점을 의원님들하고 함께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있다면 이번 추경 예산에서부터 반영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씩 2025년까지 5조 원을 집중 투자하여 국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글쎄 저 말은 뭐 장기적인 계획은 당연히 좋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문제는 또 아닐 텐데 최 교수님 일각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맞불을 놓으면 정말 맞소송으로 또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물론 나중에 뒤에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맞불을 놓는다는 게 지금 당장 대응을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일단 21일 참의원 선거까지 좀 두고 보겠다는 게 일반적인 우리 정부의 기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해찬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아베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의원 선거에서 어쨌든 보수 우익들을 좀 결집시켜가지고 본인한테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일본 기업들도 반발이 좀 심합니다. 최대 지금 그 본인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상이 되는 한국에 대해서 저렇게 나오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또 2차 가공에서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는 물품들은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그렇게 다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21일 참의원 선거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기조로 갈지를 두고 볼 것이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겠죠. 만약에 대응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정치권의 접근 방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당장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서가지고 일본의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도리어 그들의 페이스에 넘어가는 거다. 일단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아베의 그런 노림수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냉정하게 대응하면서 또 국제사회가 공조할 수 있는 틈도 열어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부품들을 받고 있는 외국의 회사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공정한 무역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비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표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는 것도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일본에 대항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조지 부장. 네. 오늘 이제 같은 당인 강창일 의원이 그래서 정부가 좀 뭔가 좀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니까 이해찬 당대표가 이런 제스처를 취했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예. 일입니다. 강창일 의원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고의 일본통으로 꼽힙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요, 박사 학위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의원연맹 활동을 17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강창일 박사가 좀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연단에 섰는데요. 예. 강창일 의원이 뜻밖에도 우리 정부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부터 계속해서 일본의 보복 조치는 예상이 되어 왔는데 정부가 실기한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친 거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지적을 쏟아내니까 이해찬 대표가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만해, 이렇게 지금 가위표를 긋고 있는 겁니다. 배종철 소장님, 원래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땐 저런 말의 내용보다 어떤 저런 X의 태도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일 외교를 해야 되는데 안일 외교가 나타난 것이죠. 이게 일본 국민 여론을 계속해서 이 추이를 분석해 와야 됐던 것입니다. 여실하게 나타났던 것이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혐한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거든요. 예.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니케이 리서치에서 지난 5월과 6월 일본의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예. 5명 중에 3명이 우리나라를 싫어해요, 일본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우익적 성향이 강한 아베 총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겁니다. 지지율이 좀 떨어질만 하면은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두드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외교부에서는 또 주무부처에서는 파악을 했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예견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올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일본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지금 나와 있는 인터넷상의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예. 일본이 경제보복을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카드는 이 여행과 관련된 것, 또 그리고 지금 이 중요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는커녕 이게 마치 불똥이 튀니까 떨어지니까 이제서야 대응을 하고 그것이 마치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처럼 되니까 여당 의원에게 여당의 대표가 하지 마라, 그런
정부 공격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사인을 준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예. 작년 11월에 이미 일본 정부가요, 사흘간 불화수소 수출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불화수소는요, 이번에 우리가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제1 품목이에요. 이미 작년 11월부터 이런 것이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보복 조치가 공식화되기 전에는 우리도 강경 대응하겠다 이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교부 그 전체 회의에서 앞으로 연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제 굉장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정부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위기는 위기인 게 분명해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국내도 위기 말고 반일 감정도 커지는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보니까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다음에 대통령을 만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예방을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아주 그 유력한 어떤 경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100조 원이 넘는 IT 벤처 투자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만나서 그 대변인 발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고요. 손정희 회장한테. 또 하나 손정희 회장한테 뭘 요청을 했냐면, 사실 손정희 회장이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예방했을 때는 뭐라고 해요? 초고속 인터넷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터넷망에서는 전 세계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됐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만나서는 온라인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 산업에 많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분야에 그러면 더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손정희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다만 오늘 공식 발표된 내용 중에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런 그 외교 갈등, 무역 갈등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비공개로 분명히 그럼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베 총리에서는 정치적 행보 또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글쎄, 손정희 회장이 얼마나 묘책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서 조금이나마 약간의 실마리라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반일 감정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쨌든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일본의 브랜드 제품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게 일본 출신 연예인들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요건 저희가 수위를 좀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개인에마다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아이돌 그룹 중에서 일본 연예인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트와이스 멤버의 사나, 그 샤샤샤로 유명했던 스타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즈원이라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일종의 그 캐스팅하는 그 프로그램 통해서 데뷔했던 미야자키 사쿠라라고. 저 사람은 아마 일본에서도 원래 유명한 아이돌 그룹 멤버였는데 우리나라에 데뷔를 한 겁니다. 나름대로 저 두 사람 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일본 연예인인데,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있고 반일 감정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의 퇴출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이것을 확전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뭐 일본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서 벌어가는 수입보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일본에서 활동해서 벌어가는 수입이 좀 더 큰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이 싸움이 계속 커져, 양쪽 다 연예인들 퇴출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사실 손해나는 거 우리나라도 손해로 볼 수 있다. 그러니 뭐 단지 그런 걸 떠나서라도 너무 이거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물론 뭐 저분들의 퇴출을 원하는 그런 국민 감정도 뭐 충분히 수긍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빨리 매듭이 됐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자,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롭게 바뀐 뉴스톱10 실시간 생방송 유튜브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과 질문을 보고 있는데, 자, 지금도 속속 들어서 이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서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자, 힘이 있어야지 무슨 제재로 보복하냐, 따끔한 소리를 지적을 하시는 시청자분도 있었고요. 또 있나요? 이제 매년 1조씩 투자하면 뭐 해결이 되냐? 삼성의 1년 연구비만 13조인데 돈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나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서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질문도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수진 부장, 저 이 질문을 짧게 한번 가늠하고 이번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리 A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그동안 일본은 여러 차례 이렇게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떤 준비를 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1월에 이미 반도체에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을 한번 사흘간 수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한 장관이 나와서 무역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대비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만약에 일본이 그런 태도를 취할 경우에 우리도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입장은 산업부에 물어보라. 이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무대응할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뿐인 그런 행동은 무능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나폴레옹 사례도 한번 찾아봤었어요. 1806년에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서 예. 유럽의 패권을 갖겠다. 그랬는데요. 그때 영국에서는 식민지에서 대체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가 칩니다. 문제는 알겠습니다. 우리는 당시를 떠올려도 우리가 일본을 제외하고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대체제는 없다. 그게 큰 차이다. 이런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도 아마 계속해서 이 이슈를 짚어볼 텐데 뭔가 조금이나마 돌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